프린트 163번.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재삼 시인의 추억에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시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어머니의 고달픈 삶과 한을 애틋하고 한스러운 정서와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주장터 생어물 전에는, 자, 진주라고 하는 공간적인 배경이 나왔고 생어물전, 자, 생선 파는 생선 장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곳이 진주장터의 생어물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행 1년 1행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진 어스름을 이렇게 했죠.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시간적 배경으로 굉장히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다 끝나고 해가 지고 있는 그런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년 저녁 무렵의 진주 장터의 분위기. 우럼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에, 자, 장사 끝에 남은, 이거는 팔리지 않고 남은 물고기를 말하는 것이죠. 빛 바라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자, 눈깔, 여기서 눈깔은 그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고기의 눈깔을 의미한다. 자,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전, 은으로 만든 돈, 이런 말이겠죠. 자, 여기서 자, 눈깔이라고 하는 이것이 은전으로 같이 연결이 되면서 고기 눈깔이 은전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비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의 그 동그란 눈깔을 은전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비유되었다. 자, 그런데 자, 만큼 직유법 되겠죠?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은전은 은으로 만든 돈을 의미하고, 자, 이 부분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가난으로 인한 어린 시절의 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시장에서 그 생선 장수를 하고 있지만 뭔가 돈을 벌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울엄매야 울엄매, 이렇게 말했죠. 자, 1번 우리 엄마, 또는 2번 울고 있는 엄마,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중의법,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경상도 사투리를 통해서 울엄매, 여기서 우리 엄마 또는 울고 있는 엄마,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연에서는 가난으로 인한 어머니의 한이 나타나 있다.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자, 별밭이라고 하는 것은, 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죠. 소망의 세계, 밝음의 표상.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별밭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그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자, 뭔가 멀리 존재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이렇게 말했죠. 자, 골방 세모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삶을 표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가난한 골방 안에 자, 오누이가 둘이서 머리 맞대고 앉아 있다. 그래서 별밭이라는 시어와 골방이라는 시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자, 이렇게 두 번 반복하면서 가난한 삶을 강조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 여기서 손시리게 떨고 있는 것은 오누이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년에서는 추운 골방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오누이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주 남강 말다해도 오명 가명. 자, 오명 가명 이런 거는 자, 원래는 오며 가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자, 이응을 사용해서 운율감을 조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신새벽이나 굉장히 이른 새벽 아니면 밤빛에 보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진주 남강이 아무리 맑다 해도 자,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어머니에게는 진주 남강의 아름다움을 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울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자, 지나고 나서 어른이 되어서 어린 시절 그 고생하던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자, 이렇게 또 여기서도 직유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슬픈 눈빛을 반짝이는 옹기로 비유하여서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옹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항아리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달빛을 받으면 그 옹기들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어머니의 슬픈 눈물, 눈빛 여기에 비유를 해서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자, 어머니께서 슬픔을 사귀면서 어머니의 깊은 하늘 옹기 전에 옹기들의 그 반짝이는 모습에 눈물 흘리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마지막 사연은 어머니의 한과 눈물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유시, 서정시. 회상적, 애상적, 향토적인 성격, 가난했던 유년 시절과 어머니의 한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의 특징과 표현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한의 정서를 형상화했다. 2번, 경상도 방언을 사용해서 향토적인 느낌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자는 여기서는 이 어머니의 자식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시적 상황. 자,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회상함. 자, 정서 태도는 애상감, 약간 슬픈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 2번. 이 시에서 울엄매의 가난한 처지를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구절을 찾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연에서 보면은 자,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이 부분을 자, 우리가 2번의 정답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 3번. 이 시에서 가난했던 화자의 유년 시절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어. 자, 가난했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 이 음절. 우리가 두 글자로 찾았으면, 자, 방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이 시에서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에 의미하는 것을 이 어절로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자,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은 바로 어머니의 눈물.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164번 박제삼의 흥부 부부상. 자, 이 시는 흥부전에 등장하는 흥부 부부의 삶을 소재로 하여 가난한 삶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사랑으로 슬픔을 극복하는
서민들의 애환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1년을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 시는 흥부전을 소재로 했다. 이렇게 보면서 자, 흥부 부부가 자, 흥부 부부. 원래 흥부라고 하면은 어떤 가난함을 상징하는 그런 전형적인 인물이 되겠죠. 여기서 흥부 부부는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이랬습니다. 박덩이. 여기서 박덩이는 가난한 생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박덩이 세모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생활. 이 박을 갈라서 쌀이 없으니까 밥을 해 먹을 수 없고 박덩이를 갈라서 그 박을 긁어서 밥을 해 먹는다 정도로 가난한 생활.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 헤아려 보라. 웃음살, 웃음살. 여기서는 웃음의 물살, 안분지족.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죠. 안분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함 속에서도 만족함을 누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금이 문제리,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금 또는 황금 벼이삭 이런 단어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금이 문제리,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 이 말은 재물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이랬습니다. 웃음 동그라미 해주고 자,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빈곤을 이겨나가는 힘이다.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이렇게 말했죠. 단정적 어조. 단정적 어조라고 하는 것은 딱 잘라서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욕심 없고 소박한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뜻이고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여기서 문제다는 소중한 것이다. 그럼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 금이나 황금 벼이삭이 아니라 웃음의 물살. 이것이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1년에서는 욕심이 없는 흥부 부부의 웃음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2연 없는 떡방아 소리도 없는 떡방아 소리. 자, 쌀이 없기 때문에 떡을 만들 수도 없고 먹을 게 없어요. 하지만 이 방아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가난한 형편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이랬습니다. 이 부분 흥부 부부의 낙천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손발 다른 처지끼리 이랬습니다. 고달픈 처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손발 다른 처지끼리 서로 같이 고생하고 시련과 고난을 같이 겪어왔던 그런 처지라는 거죠.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 면들아 이랬습니다. 똑같이 웃는 모습이 마치 거울 같다. 자, 거울이라는 것은 서로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는 부분. 그래서 이어는 가난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흥부 부부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년 웃다가 서로 불쌍해 이랬습니다. 비참한 현실 상황을 인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이랬습니다. 구슬. 자, 구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진짜 구슬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다. 그러다 금시 절로 면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현실에 슬퍼하는 모습을 상대에게 보인 것을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구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물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그런 모습을 서로 부끄러워한다 정도로 보면 되겠고,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본 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여기서 본 웃음 물살 동그라미 해두면 되겠죠? 자, 여기서 본이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눈물을 극복한 진정한 웃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이렇게 말했죠. 자, 여기서 진정한 사랑으로 가난한 삶의 한을 극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소중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 3년에서는 눈물을 극복한 흥부 부부의 진정한 웃음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시를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면 자유시, 서정시. 성격은 전통적, 고전적 성격. 주제, 가난한 삶의 애환과 소박한 행복을 다루고 있다. 시의 특징과 표현. 고전 소설 흥부전에서 제재를 취했고, 2번,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대화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필수 문제를 보면 여기서 화자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화자가 시에서 뭐 나라든지 우리 이런 단어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적 상황을 정리하면 자, 박덩이를 가르기 전에 가난한 흥부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웃음 이렇게 정리하고 정서 태도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2번 이 시에서 흥부 부부의 가난한 생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어를 우리 삼음절 세 글자로 찾는다면 자, 박덩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문제 3번 이 시의 흥부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시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참다운 부부상을 3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자, 30자면은 자, 참다운 부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고 위로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박재삼 시인의 추억에서 그리고 흥부 부부상 같이 우리 내용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